뭐 요즘 뭐 배나실이라고 배나실 하시는 것들.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, 그게? 그러니까 이게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힘들어서 마사지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수술 끝나셨나봐요, 원장님. 머리 굴려. 오늘 또 무슨 질문이신가요? 원장님이 좋아하시는? 네.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.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. 뭔지 알고. 느낌이 왔어, 지금. 뭔가,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. 배나실 수술 있잖아요. 부작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되게 많은 것처럼 사실 과장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요. 그래도 부작용은 있잖아요. 부작용이 있죠. 분명히 있고, 이게 부작용의 비율이 사실 다른 시술에 비해서 딱 한 부작용이 조금, 부작용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. 높다 보니까 그게 좀 과장되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위험한 수술인 거 아니에요? 그렇게들 생각들 하실 수 있어. 실제 이제 하정밀 수술하면 예전에 레이저 고주파도 그렇고 예전에 발거술도 부작용이 꽤 많았고 지금도 사실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약간 설명들을 좀 많이 안 하고 당연하다 좀 설명들을 하는 것 같고요. 배나실은 사실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부작용이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.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게 좀 부각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알러지면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? 뉴스 보면 알러지가 올라와서 죽었다 막 이런 거 많던데.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급성 반응으로 생기는 이게 쉽게 말하면 과민 반응에 대한 이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배나실 부작용 같은 알러지 반응은 제4형 부작용이에요.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제4형 반응들이 나타나는 게 피부염들, 그러니까 습진 같은 경우들이 이 제4형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습진이나 이런 피부염 반응들이 이제 이 혈관 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그럼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면 다시 와서 막 다 빼야 돼요.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은 피부염들이 생기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를 째고 뭐 피부를 제거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만약 피부염이 생기면 습진이 생기면 거기에 약 발라주고 뭐 우리가 항히스타민 제제, 그러니까 뭐 알레르기 약, 뭐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약제들을 발라줘서 이제 그런 염증들, 알레르기 반응을 좀 잠재워 주잖아요. 똑같아요. 안에 이물질이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약물 치료를 해주면 항히스타민 제제나 뭐 스테로이드 제제 혹은 소염제나 이런 것들을 써주면 자연스럽게 좋아지죠. 그럼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사실 거의 99%의 환자분들은 크게 진행되는 경우들은 없어요. 1% 미만에서 좀 이제 알레르기 반응들이 좀 과해진다든지 좀 심한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기는 한데요. 뭐 사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게 심한 환자들은 아직까지는 경험하지는 못했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빨리 해줘야지 그게 진행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. 저희가 이제 습진이 생겼다 그래서 습진 생기면 거기에 습진 생겼을 때 초기에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거기서 그냥 가라앉고 마는데 습진 생겼는데 그냥 두고 생활하다 보면 습진이 번지고 하면 전신 습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진행이 더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. 알레르기 말고 그런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? 너무 완벽한데?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에다가 접착 물질을 넣다 보니까 액체 형태의 접착 물질을 넣다 보니까 약간의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 기술적으로 그 물질이 일으킬 수 있는 좀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접착 물질이 제대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혈관에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치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뭐 보통 이제 혈액이랑 물이랑 만나면 빨리 굳기는 하거든요. 하지만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그 혈액을 따라서 흐를 수 있겠잖아요. 그럼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, 그게? 그러니까 이게 생각처럼 심장으로 날아가진 않아요. 날아가진 않지만 여기 혈관이 있으면 액체가 들어가서 요게 바로 굳으면 좋은데 제대로 안 굳는다 하면 조금씩 밀려 나와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요렇게 우리가 보통은 혈관이 그 심부정맥이랑 연결되어 있는 관통정맥이 크게 늘어난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꼭 관통정맥을 따라서 우리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접착 물질이 따라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. 혹은 이제 심부정맥, 대퇴정맥이랑 연결되어 있는 심부정맥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접합부가 있어요. 그 접합부에도 그런 이제 물질들이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위치 선정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만약 관통정맥이 너무 크다, 혹은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.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 혈관이 너무 늘어난 경우들이 있어요.
늘어난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젤을 넣는다고 해도, 접착 물질을 넣는다 그래도 혈관이 제대로 잘 안 막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이거 자체가 사실 염증을 일으키면서 안쪽에 혈전이 쌓이거나 사실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셀렉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혈관이 뭐 너무 늘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잘 막혔는지 추후에 잘 확인하고 혈전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. 근데 그럼 베나실은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받아요? 일반적으로 사실 대부분은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잘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제한적으로 혈관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나 혹은 뭐 관통 종맥이 너무 군데군데 너무 큰 데가 있다든지 뭐 이러한 게 특수한 경우에는 좀 받기 힘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한적으로 만약에 역류가 너무 심하거나 혹은 혈관이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뭐 필요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복합 시술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하는 이유가 열 치료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막아주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비열 치료를 하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 회복이나 뭐 하고 나서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 치료보다는 이제 부작용이 좀 적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나눠서 같이 해주게 해요. 그럼 본네임은 적절하게 섞어서도 하시는 거예요? 필요하면 섞어서도 하는 거죠. 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히 좀 막아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. 베나실을 너무 쉬운 방법이라고 표현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저도 최근에 어떤 그러니까 탁과 선생님이세요. 탁과 그냥 미용 이제 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주변에 뭐 요즘 뭐 베나실이라고 굉장히 간단한 시술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간단하진 않습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질병이나 시술들은 하면 할수록 테크닉적으로 발전할 수는 있지만 시술 자체가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. 굉장히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환자분이 더 회복하는 것 혹은 부작용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술 과정에서 여기는 조금 문제가 되겠다. 그러면 미리 선 조치를 한다든지 후 조치를 또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좀 다른 시술을 좀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다.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좀 복잡하게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술을 해야 되죠.